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풀이 제60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으뜸입니다. 문제 1번 회사 기초정보관리입니다. 첫 번째, 통장을 개설해서 거래처 등록에 추가 입력, 신규 입력해달랍니다. 보통예금 계좌를 입력해달라. 거래처 등록 메뉴 열고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중에서 금융기관 선택해서요. 보통예금에 대한 계좌 추가 등록해달라는 거죠. 98100 코드번호, 그리고 별빛은행 보통예금, 별빛은행, 자, 보통예금이랍니다. 계좌번호는 어느 쪽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87, 자, 보면서 적어야 되겠다. 871110-88-101033.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입력 완료되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으시고, 2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자, 봅시다.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열어서요. 자, 처분 내용을 입력하자는 겁니다. 이익 준비금이 30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이 300만 원. 현금 배당이 300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이 200만 원. 주식 배당이 200만 원.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이 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됐고요. 자, 처분 일자는 2014년도에 대한 처분은 언제 일어납니까? 2015년 2월 25일 났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사실 이게 2014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2015년도로 업데이트 했는데 이 처분 확정 일자가 2014년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업데이트 했다면 2015로 고치는 게 맞겠죠. 물론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일반적인 로직이 2014년도에 대해서는 2015년도 2월에 보통 처분하니까 이 금액을 제대로 우리 이왕 업데이트하는 김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는 김에 이거 우리 문제 푸는 거와 상관없지만 그냥 데이터도 고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와 상관없지만 그냥 여러분 데이터에서 2014돼 있는 걸 2015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자, 닫고요. 3번 영업 외 수익의 임대료 개정 과목 대체 적용에 6. 임대료 수익의 선수수익 대체라는 적용을 추가 등록하자고 그러네요.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열어서요. 판매 관리비 말고 영업 외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랍니다. 영업의 수익을 클릭하면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오른쪽에 영업의 수익 나열되는데 이 중에서 임대료 찾자입니다. 임대료 여기 있네요. 임대료 개정 과목에 뭘로 대체적용 6번에 대체적용 6번 여기에 입력하세요. 제시된 내용을 6번 임대료 수익의 선수수익 대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입력 완료되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넘어갑시다. 뭐가 출제되었을까요? 첫 번째, 7월 5일 컴컴 상사의 제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5%를 당좌 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선수금 받았다. 그죠? 7월 5일에 선수금 받았다고요. 대변에 선수금 인식하자고. 컴컴 상사. 그리고 금액은 15%. 600만 원에 15% 90만 원 되겠네. 그리고 뭘로 받았다?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차변 당좌 예금. 자, 입력하면 완료되겠네요. 1번 완료. 두 번째, 7월 8일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해품의 주식을 2,000주 샀었는데요. 샀었는데가 아니고 구입한답니다. 지금 구입하는데 수수료 비용 10만 원 포함하여 모두 현금을 지급하였다. 전형적인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문제란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을 부대 비용 취득 원가로 보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자, 그거 2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현금. 자, 차변에 7월 8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또 수수료 비용을 바로 인식하자. 수수료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는 뭐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984번 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984번 수수료 비용을 얼마? 10만 원. 됐죠? 10만 원. 그리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대변 현금. 자, 이렇게 명하면 완료. 됐죠? 3번 8월 18일 본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이 소실되었다. 제품을 대변으로 보낸다. 판매 이외의 이유로 대변으로 보낸다. 타개정 대책이라는 겁니다. 적요 8번 쓰자. 그게 키포인트였네요. 그리고 보험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액 다 우리 재해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8월 18일 차변의 재해 손실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제품을 보내되 적요를 8번 넣자고요. 그러면 입력 완료. 네 번째, 8월 20일에 전자제품 수리부서의 사무용 기기 임차에 따른 보증금, 즉 기계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우리가 준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임차 보증금이란 개념을 쓰면 되죠. 그래서 재력수에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죠?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다. 자, 그러면 8월 20일 대변에 당좌 예금 대변으로 보내고요.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 어디? 제룩스래. 제룩스에 대한 임차 보증금 500만 원씩 하면 된다. 4번 완료되었고, 다섯 번째 9월 25일 제조부서의 당월 상여금을 예수금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상여금 총액은 1,500만 원이고 이 중 예수금은 100만 원이다. 자료 다 줬네요. 예수금 관련 분기에 나왔는데 특이한 점은 급여가 아니고 제조부서의 상여금 계정 과목이면서 500번대 코드래요. 그것만 특이하다. 9월 25일 상여. 자, 차변에 상여금인데 500번대 코드인 상여금 됐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예수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 이체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9월 27일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14548,060원 납부 불성신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6월 30일 부가가치세 미지급금은 14274,000원이고 가산세는 274,060원이다. 판매관리비의 세용가 원가로 처리할 것.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 천천히 봅시다. 6월 30일자 미지급 세금이 6월 30일자 9월 27일에 납부했다는 거죠. 9월 27일에 납부했는데 이게 언제 설정되어 있냐면 6월 30일에 설정이 되어 있던 거래요. 자, 봅시다. 6월 30일자 분기를 보면 어떻게? 부가세.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정리한 김에 한번 봅시다. 나왔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매출하면은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인식하죠. 그죠? 이게 1,000원이면 100원 이렇게 인식하고 뭐 현금으로 받겠죠. 현금 1,100원 이렇게 받고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면은 현금 그리고 원재료 뭐 500원치 샀다고 합시다. 500원치 샀으면 부가세 대급금 50원 이렇게 붙고 현금 550원 나갔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500원인데 현금을 지금 550원 줬잖아요. 50원 많이 준 이유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돌려받을 돈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즉 자산이다라는 거죠. 50원만큼은. 이거는 거꾸로 반대로 부채라는 거죠. 1,000원짜리 팔면서 1,100원, 100원 많이 들어왔지만 이거 나중에 부가세 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서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준이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분기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니까 분기별로 이때는 언제? 6월 30일 날. 그죠? 6월 30일 날 4, 5, 6 세 달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세 달 동안 쌓여왔던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라는 겁니까? 이 금액이고 부가세 대여금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자, 이 부채라고 했죠? 부채를 일단 없애주고 전부 다 없애준다는 거죠. 이 금액을 전부 다 없애준다는 거죠. 쌓였던 금액을. 그리고 자산을 전부 다 없애준다는 거죠. 부가세 예수금이 많다? 부가세 대여금보다 부가세 예수금이 많다? 즉 우리는 매출이 많았다는 거죠. 매출한 금액이 더 많았다. 매입한 금액보다. 그죠? 그 뜻이고 예수금이 대급금보다 그 많은 부분, 이 차이난 부분이 얼마? 14274,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납부만 그냥 하면 된다고. 그죠? 이미 쌓아왔던 부채고 쌓아왔던 자산이니까 자산 부채를 상계시키면서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14274,000만큼 납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잡아놓은 상태라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이러한 1년의 부가가치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법인세 비용처럼 부가가치세 비용 이렇게 처리할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밖에 없으니까 비용은 없는 게 정상적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생긴다는 거죠. 가산세는 부득이 내 회사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 비용 계정 과목을 인식할 것인지 방금 제시해 줬다는 거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라고 방금 우리 읽었던 지문에서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파악은 다 됐다는 거죠. 결국 6월 30일 분계, 정리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4274,000원만큼 지금 부채가 계상되었다. 14274,000,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채가 인식되었는데 추가로 지금 우리 주문에서 274060만큼 더 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로 인식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9월 27일자. 자, 분석 끝났으니까 9월 27일자. 일단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 먼저 없애야지. 미지급 세금 금액 아까 얼마였습니까? 14274,000 그리고 세금과 공과 인식해서 하자니까 세금과 공과인데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래. 자, 판매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 274060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14548,060 이거고 이게 뭘로 나갔다고요? 보통예금은 납부했대요. 됐죠?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다. 전형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분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왕 본 김에 정리해 보았다라는 거죠. 부가가치세 1년의 과정을 처음부터 이 납부 완료까지 한번 살펴보았다라는 겁니다.